1번서부터 문제 나갈 건데요.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가볍게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슬라이드 봐볼게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필기본 하나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프린트물 드렸거든요. 그거는 우리 3번째 시간 때 제가 설명드릴 거라서 지금은 필기본만 가지고서 수업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파트 1의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의 대입학 문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풀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도입부에서 중심 소재 잡으시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는 게 이 대입학 문제이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을 구의 형태로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그럼 그건 주제라 그랬었고 이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이라던가 생각, 주장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요지라 그랬었죠. 그리고 주제랑 같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요지를 함축하고 있는 게 제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 1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소재랑 중심 내용을 잘 잡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주제라는 거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잖아.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말 그대로 주로 무엇을 다루고 있냐? 이게 주제라 그랬어.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자기의 의견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주장을 나타내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걸 바탕으로 요지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지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메인 아이디어를 묻는 거. 이게 요지라 그랬었고, 그치? 제목은 타이틀. 그리고 주제 문제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아니면 토픽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게 주제 문제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씩 다 문제 풀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게 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목적 문제. 그러면 이 문제의 유형이 소재랑 중심 내용을 잘 찾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것들이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죠. 여러분들은 도입부에 반드시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 배운 걸 여러분은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중심 소재를 찾기 위해서는 도입부에 집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글의 지문 구조는 3개밖에 없다고 그랬어.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당연히 두괄식 지문 구조라고 하면 도입부에 중심 소재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주제문이 중괄식이라던가 미괄식에 나오는 유형이어도 도입부에서는 나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재를 잡기 위해 도입부에서부터 집중한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출제자는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포인트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건 너무 바라면 안 돼.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는 이 포인트에 집중하시다가 어떤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로 자꾸 말 바꿔치기 된다? 이거 중심 소재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3번째는요. 원어보다 복수명사라던가 아니면 어몽 복수명사에서 어떤 특정 하나를 한정시키면, 그치? 많은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 이 많은 복수명사들 중에서 하나, 그러면 당연히 어떤 특정 명사가 한정되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중심 소재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1, 2, 3을 활용해도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뭘 체크하시면 된다? 선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많이 안 풀기는 했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중심 소재가 여러 선지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중심 소재를 A라는 정답에 하나만 주기엔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심 소재를 여러 선지에 넣어서 다른 내용으로 잡고 연결시키면서 무언가 있어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1, 2, 3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못 찾겠다? 그럼 선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추리해 나가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럼 어떤 것들이 중심 내용이 될 수 있냐? 이 시그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우리 배웠어요. 중심 시그널 몇 가지로 배웠어? 그렇죠. 4가지요. 시그널 1은 연결서였었어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이 1번 포인트거든요. 예시 연결서라던가 예시동사 앞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심되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린 포인트는 당연히 예시라는 거는 여러분 스페시픽의 구체적 진술이잖아. 예시니까요. 그러면 그 앞문장은 이 구체적 진술의 G, 일반적 진술이겠다. 그럼 당연히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이 G 앞에서의 문장은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로 체크를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 포인트는 여러분 되게 쉽잖아. 역접이라던가 but, however, 얘 뒤에서는 중심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1, 2번 포인트 말고도 결론, 요약, 재진술과 같은 내용들 뒤에서도 중심 내용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문장 보호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세미콜론하고 콜론 대시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중심 내용에 있을 수 있는지 위치를 잡아드렸었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주로 앞에 중심 내용이 배치가 되는 건 이 세 가지 문장 부호 중에 어떤 거라 그랬었지? 콜론이야, 그죠? 이런 콜론이라는 거는 제너럴 대 스페시픽을 잡아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콜론은 늘 앞에 제너럴 포인트가 나와요. 그걸 보충 설명하는 게 뒤쪽에 나와서 당연히 콜론 앞쪽이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세미콜론은요? 세미콜론은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어디가 중심 내용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세미콜론. 둘 다요. 앞하고 뒤를 세미콜론은 동등하게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어떤 특정 포인트가 중심 내용이 아니라 둘 다 중심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대시는요? 대시는 그치? 문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대시 뒤쪽에 중심 내용이 나온다. 이게 연결사 쪽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거예요. 시그널 2는 강조 표현이었었죠. 1번서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강조라는 건 말 그대로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그널 2의 강조 표현은 어떤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이 강조라는 건 말 그대로 뭐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니까? 1일세 강조 구문에 강조되는 내용을 막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시그널 2에 대한 문제, 이 시그널 포인트는 어떤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치? 요지 문제야. 이런 요지랑 주제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차이점 설명드렸어요. 그 패시지가 뭐에 관련한 이야기야? 이게 무슨 문제야? 주제 문제야. 그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 생각, 주장이 무슨 문제야? 그게 요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건 필자의 생각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 2의 강조편은 요지 문제 풀 때, 즉 메인 아이디어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시그널 3하고 시그널 4는 예측 독해를 위해 필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글을 읽어나갈 때 다음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능력은 누구도 다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못 길러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그널 3과 시그널 4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뒷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측해 주세요. 그래야지 속도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그죠? 시그널 3은 빈출 전개 방식이었었어요. 그럼 여기 1번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내용을 보충했거든요. 요렇게로 좀 보완해 주시겠어요? 거기 1번에는 아마 부연 설명 구조 이렇게만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부연 설명 구조라는 게 어떤 지문 전개 방식이야?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왔어요. 일반적인 진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로 부연 설명하는 구조가 편입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반적 진술을 G라고 할 거예요.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 교재 이야기한 거예요. 교재. 일반적 진술만 나오는 문장은 없어요. 그 일반적 진술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무조건 지문은 구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G가 된다? 그럼 S로 부연 설명이 되어질 거야. 그럼 여기 아이들은 G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 부연 설명을 시키는 구체적 진술에 대한 포인트예요. 예시라던가 일화, 인용 이런 것들로 보충 설명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2번서부터 9번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빈출 전개 방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두 개 잡아드리기는 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앞부분에 통념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 예측하시라고요. 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통념이 반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통념일까요?
아니죠. 반박될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문 전체가 실험, 조사, 연구 구조로 이루어진 지문들이 꽤 많아요. 오늘도 나올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출 포인트는 연구 내용일까? 연구 내용이 아니라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겠죠. 그 결과가 요지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현상이라던가 문제가 먼저 제시되고 해결책이 나가는 구조에 대해서도 오늘 문제가 있어서 잡아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지문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뭐야? 이걸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해결책 쪽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빈출 전개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진짜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번서부터 9번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리해서 제가 한 장짜리 프린트에 거기 뒤에 넣어드렸었죠. 그거를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잡아드리는 지문에 같이 적용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전개 방식이었었고요. 그리고 시그널 4가 빈출 지문 구조편이죠. 이 빈출 지문 구조편이라고 하는 건요.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문 구조를 뜻하는 거야. 당연히 도입부, 윗부분에 있으면 두 글씩, 주제가 중간에 있으면 중괄식, 그리고 주제가 하단에 빠져 있으면 미괄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문 구조랑 그 앞에 있는 전개 방식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 얘랑 얘. 이게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그 지문은 두괄식 지문 구조이고요. 그 두괄식 지문 구조에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가 전개 방식이야. 그래서 두괄식 지문 구조에서는 예를 들어 G가 나오고 S가 나오는 전개 방식으로 글이 흘러가면 당연히 주제가 G에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 그 지문이 미괄식 지문 구조라고 하면 오히려 도입부에는 스페이스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G가 나오는 전개 방식이 활용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지문들과 문장이 길어지는 지문에서 이걸 활용하시는 친구들과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문제 많이 안 풀 거예요. 문제는 하반기 때 어차피 엄청 많이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반기 때부터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왜 안 되는 게 개념이 먼저 잡혀 있어야죠. 개념이 먼저 잡힌 후에 문제를 양치기로 들어가야 이 개념을 이렇게 빨리빨리 적용하시면서 시너지가 확 나는데 아직 어떻게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푸는지를 잘 모르겠어. 근데 양치기로만 접근한다고요? 이런 그건 그냥 이 빠진 독이 계속 물만 부어가는 꼴이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양치기로 승부하려고 해도 승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저랑 문제 많이 안 풀 거예요. 특히 6월이나 아니면 7월 중순까지는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전략, 오답 패턴,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문제 양에 너무 신경 안 쓰시고 하반기에 넘어가는 순간서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원장님하고 독해할 때는 그 수업 중에 문제 많이 풀었어요? 어땠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같은 수업 들었는데 의견이 다 다르네? 문제 많이 풀었어요? 적게 풀었어요? 제가 부원장님의 수업 스타일을 잘 몰라가지고 많이 푸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거 부원장님 까는 거 절대 아니에요?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 실력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부원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거 잠깐 꼭 꼽아주겠네. 부원장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부원장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랑 문제 하나씩 유형 잡을 거잖아. 이때는 유형 잡기에 집중하시고 하반기 때는 이거를 많이 적용하면서 여러분 시너지 확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3번으로 가볼게요. 이날의 3번으로 펴주세요. 교재로 이제 갈게요. 다 복습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문제 딱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떤 유형을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는. What i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찾는 문제다? 요지 찾는 문제다. 집중하는 거야. 요지를 찾으라는 거구나. 3번. 그죠?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더니요. 이 단어를 봤더니 이 지문은 실험, 연구, 조사 글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예측하세요. 그렇죠? 리서치 프로젝트가 뜬 거 보니 이 지문은 실험, 조사, 연구 글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네요. 이러면 이 지문이 실험, 조사, 연구 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요. 단어 보시면서 유추하시는 거예요. Research, Survey, Study, Experiment, Investigation 다 실험, 연구, 조사를 나타내는 단어죠. 이 단어로 시작된다? 그럼 이 지문은 실험, 조사, 연구 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다 필기본에도 여러분 넣어드렸어요. 필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 교수님의 리서치 프로젝트는요. 분석하고 있대요. 뭐를요? 접근법을요. 어떤 접근법? 악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고 있나 봐. 첫 번째 문장 시작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도입부에서 이 지문에서 뭐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중심 소재 잡는 연습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지문은 뭐에 관련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악몽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중심 소재는 악몽 완화에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죠. 교재 없어요? 교재를 못 받았구나. 저희가 아예 안 써서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앞에 거는 필기본 지난주 거. 중심 소재는 여러분 악몽 완화에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습할 때부터 오늘 제가 한 걸 바탕으로 계속 적용하시려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한 지문에 오래 시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양치기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재가 뭔지도 생각해보기로 했고, 그리고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뭘까? 어떤 포인트에서 중심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실력이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잘 못 풀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이해가 됐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게 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 된 게 아니죠. 그냥 제가 한 걸 듣고 이해한 것 뿐이야. 그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습을 진짜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복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예습하는데 그거 지난번에 있었던 구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면 계속 적용하려는 연습을 해주셔야 이제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시작했어요. 악몽 완화에 대한 접근법에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요 어떤 약물을 포함하는데요. 약물을 포함하는데 이 약물은 뭐예요? 프라조신이라고 불려지는 약물을 포함하고 있대요. 근데 PP, 디벨롭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는 얘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얼른 주절의 주어로 가보시면 주절의 주어가 누구죠? 주절의 주어는 그게 PP잖아요. 그럼 주절의 주어를 얼른 찾아와야 이 PP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절의 주어는 누구죠? 누구죠? 왜 여러분들이 나만 보고 있지? 그 슬라이드를 봐야지 나오는데 이거 PP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얼른 주절에 가야 이 PP를 받아주는 대상이 누군지 나오지. 누구야? 그렇죠? 프라조신이죠. 프라조신이 개발되었대요. 1960년대요. 뭐로써요? 고혈압에 대한 치료로서 개발되어진 그 프라조신은 입증되지 않았대요. 뭐로요? 효과가 있다고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되지가 않았대. 하지만 얘는 이렇게 또 PP가 연결되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도수는 반드시 무엇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겠죠? 어떤 사람들? 이것을 툭했던 사람들. 이것이 뭔데요? 이거. 그치? 프라조신이라는 대명사 얼른 잘 끌고 와야 돼. 테이크는 여기서 섭취하다라고 쓰였죠? 먹다, 섭취하다. 이 프라조신을 섭취한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 자기네들은 잠을 더 잘 잤다고요. 그리고 더 적은 악몽을 꿨다라고 보고했대요. 여기까지 우선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지문의 중심 소재가 악몽 완화일까요? 중심 소재 폭이 좁아졌다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 지문의 중심 소재는 뭘까? 이 지문의 중심 소재는 악몽 완화라기보다는 악몽을 줄이는 물질인
프라조신에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중심 소재 잡는 시그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악몽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문장에 프라조신 한 번 등장, 프라조신 또 등장, 프라조신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아? 그럼 이 지문의 중심 소재는 이제 악몽 완화가 아니라 악몽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인 프라조신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반복하고 있잖아요. 적어주세요. 중심 소재는 반복되는 단어가 중심 소재라고 그랬었지? 첫 번째 문장에는요, 중심 소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시선이 너무 빠져 있으면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 근데 이 지문 있잖아, 이거 중심 소재 아니고 중심 소재 폭이 이렇게 좁아질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예 캐치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 포인트로 지문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훨씬 많아. 첫 번째 문장에는 훨씬 더 포괄적인 소재가 던져져. 뭐? 악몽 완화라는 소재요. 그러다가 그 다음 문장에 근데 있잖아, 이 지문은 이 악몽을 줄이는 물질인 프라조신에 관련한 이야기일 거거든 이라고 지금 폭이 좁아지지 이런 형태의 지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 소재 폭을 반드시 좁혀나가 주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이 패턴이랑 동일해요.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과일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과일을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포도는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요. 포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포도는 언제 재배가 되냐면요, 포도로는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글이 흘러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만 너무 시선이 꽂혀 있으면 이 지문은 그러면 중심 소재가 과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버리거든요. 근데 이 지문의 실제 중심 소재는 과일이야? 아니잖아요. 실제 중심 소재는 포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심 소재가 문장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절대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야. 동일하게요. 악몽 완화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 문장에 프라조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 지문의 중심 소재는 프라조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폭을 좁혀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엔 여러분 지문이 얼마나 길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문은 굉장히 짧은 지문이에요. 나중에 지문이 굉장히 길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방법이 반드시 활용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지문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반기 때 독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힘들어해요. 힘들 텐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단순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나마 무언가 미지의 세계에서 내가 지금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지문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가 읽어나가면 되겠다, 그 방향만 잡고 가는 것만으로도 훨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 독해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짧은 지문만 풀어버리자.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겠어? 힘들지만 해내려고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 삶의 지혜까지 갈 것도 아니긴 한데 삶의 지혜랑도 연결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나한테 어려워 보여? 그럼 바로 포기해버리진 않는지. 이런 그런 친구들은요, 나중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놓여지는 것들이 힘든 거 진짜 많을 거거든. 근데 그걸 자꾸 힘들지만 넘어가보고 해결해보고 애써보고 그런 것도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무 이게 힘들어서 나 그냥 도망가버릴래, 회피해버릴래, 나중에 해버릴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도 아무것도 못해. 이 공부도 똑같아요.
독해 너무 어렵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거지만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해버릴래가 아니라 어렵지만 해보시려고 애쓰시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거야. 그 얻어가는 걸 위해 이렇게 제가 타이트하게 좀 상반기 때 알려드리는 포인트고요. 이렇게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요. 중심 소재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중심 내용도 나온 것 같은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해가 잘 되진 않긴 하지만 프로조신을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잠을 더 잘 자고 악몽을 더 적게 꾸는 것 같다고 리포트 했대요. 그럼 연구에 대한 뭐다? 결과잖아요. 이런 실험, 연구, 조사 글에서의 결과는 반드시 중심 내용이라고 잡으실 수 있어야 돼. 연구, 조사, 실험 글의 결과가 늘 중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자꾸 구별하는 연습을 하자고요. 프라조신을 먹은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나 잠 더 잘 잤고 악몽도 더 적게 꿨어. 여기 부분이 중심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쓰는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적당한 선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심 내용이 나왔네요.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빈출 정리의 이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문 전체가 연구, 조사, 실험 글인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에 리서치는요 라면서 시작되어졌잖아. 이런 연구, 조사, 실험 글에서는요 그 결과가 늘 요지를 뜻해요. 그 지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중심 내용은 늘 이 결과였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결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가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구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해냈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오면 그 대절이 다 결과, 요지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필기본에 여러분 내용 다 있어요. 거기에 연결시켜 주세요. 연구조사에 대한 결과값이거든요. 연구조사 실험에 대한 결과는 독해 지문에서 두 가지로 활용되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문처럼 글 전체 자체가 아예 연구조사 실험 글이면 당연히 이 결과값이 뭐겠어? 그 지문의 주제면서 요지겠죠? 딱 그쵸? 이 지문처럼 글 전체가 다 이 연구에 대한 이야기고 결과값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럼 그 지문 전체가 연구조사 실험글이기 때문에 글 전체 자체가 다 결과값이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연구조사 실험값에 대한 이 결과는 뒷받침일 수도 있어요. 뒷받침. 요지일 수도 있고 뒷받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위에서 이거저거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여기 리서치에 따르면 주어가 동사하되어 라고 여기 갑자기 결과값이 등장해요. 그럼 지문에서 중간값에 갑자기 이 결과를 왜 나오는 걸까? 지문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실험 연구 조사 글 전체에서는 그 글 전체가 이거에 관련한 이야기면 이 결과값이 그 지문의 요지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 결과값이 요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내용이 위에 쭉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연구에 따르면요 주어가 동사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여기에 갑자기 이 내용을 깔아줘. 그럼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뭐 하기 위한 거다? 뒷받침하기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아예 글 전체에서 요지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영향으로 쓸 수도 있다. 진짜 많이 나오죠?
뒷받침일 수도 있다. 뒷받침으로 이런 연구조사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 주장을 하잖아. 근데 그걸 읽고 있는 사람이 이거 내 주장이야 라고 하면 근데 너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 그러면 누군가의 신빙성 있는 이러한 연구조사 실험에 대한 결과 야 봐봐 결과 봤더니 내 의견하고 똑같잖아.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 포인트들이 활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few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few 긍정이에요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쵸? 여러분 부정이죠. psychiatrist는 누구예요? psychiatrist 이거 누구다? psychiatrist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아직 외워서 못 외웠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감이 못 외웠어? 이거 여러분 정신과 의사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원을 좀 활용할게요.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psyche 있죠? 얘는 마인드의 정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정신, psyche. 근데 여기 뒤에 IATR 있죠? 얘는 heal, 치료를 뜻하는 단어예요. 앞으로 나올 때마다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요. psyche는 정신을 뜻하는 단어야. 그리고 IATR은 heal, 치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뜻하는 IST까지 붙었어. 그러면 정신을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다? 정신과 의사예요. psychiatrist는 정신과 의사를 뜻해요. 그럼 few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들은요 2000년대까지 악몽을 위한 프라조신을 사용했다 안 했다? 거의 안 했대요. few니까 2000년대까지는 악몽 치료를 위해서 프라조신을 활용하지 않았나 봐. 근데 어디에 집중한다? 벗에 집중하셔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발견을 해냈대나잖아. 그럼 당연히 이 벗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또 예상해 주셔야겠죠. 그 발견은 많은 환자들한테 있어서 어떤 발견을 했냐면 프라조신은 모든 꿈을 다 멈추는 건 아니야. 단지 나쁜 꿈들만 스탑, 멈추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어디를 또 중심 내용으로 체크해야 된다? 놀라운 발견에 대한 내용도 중심 내용이지. 놀라운 발견을 해냈대잖아요. 여기 지금 벗이라고 강조까지 해가면서요. 2000년대까지는 프라조신을 많이 활용하지 않기는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놀라운 발견을 해내냈어요. 뭐? 프라조신은 나쁜 꿈들은 다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중심 내용 하나 더 나왔죠? 앞에서 우리가 체크한 중심 내용과 이 중심 내용은 같은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야? 앞에서 잡은 중심 내용과 이 중심 내용 같은 이야기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러면 나쁜 꿈이 뭔데요? 여기 bad ones의 이 once가 악몽이잖아. 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dreams니까 여기 dreams가 여기 once로 받은 거죠? 그럼 여기 나쁜 꿈이라는 게 뭔데? 그게 악몽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중심 내용과 이 내용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악몽을 덜 꾸게 한다. 중심 내용이 하나 더 연결됐네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나와서 하나 활용해 볼까요? 여기 대시가 연결됐어요. 이런 대시가 연결될 때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앞과 뒤 중 어디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 뒤가 중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모든 꿈을 다 멈추게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뭐만 멈추게 할 수 있다? 악몽만. 그럼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여기 악몽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강조, 추가 설명, 전환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라고 했었고 문맥에 따라 다르나 종종 뒤에 중심 내용이 위치한다고 그랬었죠? 실제로 그렇냐. 그죠? 나쁜 꿈을 줄이게끔 해주나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게 지문에 활용되면 그거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연습이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그걸 보려고 애쓰냐, 애쓰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나타내요. 아까 보시려고 애써보시라고요. 이 정도의 지문 난이도는 여러분 무언가를 캐치하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리기에 되게 난이도적으로 괜찮은 지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포인트 적었죠?
그 약물의 유용성인데요. 그 약물 뭐야? 그 약물. 그 약물의 유용성. 프라조신이지. 봐봐, 계속 프라조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 그치? 악몽을 위한 그 약의 유용성은요. 대조를 보여주고 있대요. 뭘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데? 대명사 잡으세요.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이것 저것 그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받아주는 대상을 잡는 연습을 하세요. 그들은 누군데요? 그들은 뇌라던가 순환기 장애로부터 비롯됐다라고 suggest 보여주고 있대요. 그럼 그들은 누구야? 그럼 악몽이죠. 복수 받아줘야 되잖아. 그치? 그 약의 유용성을 바탕으로 뭘 밝혀냈냐면 악몽이라는 건 뇌라던가 순환기 장애로부터 비롯됐다는 거구나. 이거를 마지막으로 밝혀냈대요. 이거 하나만 좀 적을게요. 이런 stem from하고 같은 뜻이 come from이죠. come from. 그리고 stem from은 어디에서 비롯되다 이런 뜻이네요. 어디에서 비롯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stem from하고 come from이 떴다라는 거는 관계성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디가 원인일까? 그쵸? 여러분 이거 반드시 체크하세요. 뒤에가 무조건 원인이에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관계성을 아예 안 잡아. 무조건 이런 포인트 나올 때마다 뒤가 원인, come from, stem from, 뇌라던가 순환기 장애 때문에 지금 악몽이 발생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성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일치불일치 나갈 거거든. 그러면 일치불일치에서 선지에서 진짜 많이 활용하는 오답 패턴이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오류로 선지의 오답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성을 아예 지문에서 안 잡으니 이 단어도 있었고 이 단어도 있었었는데 이러면서 그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불일치인데 원인과 결과는 이게 원인과 결과건 원인이건 그냥 뭐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결과가 발생된다라는 관련성을 관계성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풀 건데요. 그 전에 이 지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지문은 두괄식이 아니라 미괄식이었어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중간에서부터 하단으로 빠져 있잖아. 그러면 연구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나오고 연구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결론은 제가 괄호를 진 게 결론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측 독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 지문이 연구 내용으로 시작해서 중간서부터 갑자기 하단까지 결과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내용이다 결과다? 결과와 결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겠죠? 이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중심 소재 뭐였죠? 악몽을 줄여주는 물질인 프라조신. 중심 내용은요? 프라조신이 악몽을 줄여줄 수 있다. 그게 중심 내용이잖아. 그거 바탕으로 그대로 연결할게요. 여러분 1번 누구 보자마자 바로 속아? 중심 소재랑 중심 내용 잡기야. 주제, 제목, 요지, 목적, 대입학 문제는 이게 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자꾸 생각 안 하니까 오답에 자꾸 걸리는 거야. 그럼 A번 보자마자 A번 누구 때문에 안 돼? 하이퍼텐션, 고혈압 때문에 바로 수고할게요. 고혈압은 악몽을 유발한다. 내용도 틀렸죠? 그리고 중심 소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2번 프라조신은 악몽을 줄여주는데요. 모든 꿈은 아니고 악몽은 줄여줄 수 있나봐. 2번 어때? 정답이네요. 중심 내용 그대로 담고 있죠? 그리고 지문에서도 이 포인트는 그대로 말했는데 모든 꿈이 아니라 나쁜 꿈만 줄여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중심 내용 그대로 정답 2번이었어요. 3번도 누구 보자마자 바로 속아? 고혈압 보자마자 바로 속아.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이 내용이 있었었나?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고요. 고혈압은 꿈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우선 틀린 정보죠. 그리고 중심 소재가 고혈압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소개할게요.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4번으로 갈게요.
프라조시는 악몽을 줄여준대요. 어때? 여기까지는 완전 괜찮지. 뭐뿐만 아니라 고혈압뿐만 아니라 제가 이 문제 유형 풀 때 오답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오답 패턴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일부만 맞는 선지요. 1번 맞죠? 얘는요? 틀린 정보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오답 선지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프라조신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랬어. 근데 프라조신을 먹었더니 악몽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으니 틀린 정보죠. 일부만 맞는 정보였었어요. 3번은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건대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까지 풀어볼게요. 4번. What is the passage made about이야? 이거 무슨 문제다? 못 찾는 문제인지가 빨리 나와야 돼. What is the passage made about? 못 찾는 문제? 주제 찾는 문제죠? 그럼 주제를 이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왼. 유럽 사람들이 최초로 노스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북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요, 유럽 사람들, 여기 잡으라는 거야. 유럽 사람들은 encounter 했대요. 맞닥뜨리다라는 뜻이죠. 유럽 사람들은 맞닥뜨렸대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에 맞닥뜨렸대요. 누가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피플이요. 원주민들이요. 그쵸?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맞닥뜨렸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 시작했어요. 우리 소재를 잡아가면서 읽기로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을 읽었더니 유럽인들과 북미 원주민 문화가 encounter, 맞닥뜨렸다라는 이 내용인 건가? 라고 하면서 예상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적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봤더니 유럽인과 북미 원주민이 아니라 북미 원주민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죠. 문화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구나. 그럼 이 지문은 요거에 관련한 이야기인 건가? 라고 좀 예상을 해보시라는 거야. 유럽인과 북미 원주민 문화의 만남. 근데 이거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운 중심 소재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 포인트 여러분들 같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아메리칸 원주민들인데요. 이 원주민들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대? 매우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must have ppm에 틀림없대요. curious,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리에 님에 틀림없대. 누구에 대해? 그 낯선 유럽인들의 매너라던가 관습 같은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을 님에 틀림없대. 누구처럼요?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호기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럼 여기 댐이 누군데요? 그렇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얘네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서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제가 방금 여기 must have been 어떻게 해석했죠? as 구문이 연결된 거고 must have pp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must have been curious. 그치?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가 아니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의 개념을 잘 몰라 하길래 이런 must라는 건 조동사죠. 그쵸? 근데 이 must에 have pp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인데요? 여러분 문법 때 배웠을 것 같은데 must have pp. must have pp 뭐예요? 문법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must have pp. 그치? 추측이야. 뭐에 대한 추측인데요? must have pp. 응? 이런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이런 과거에 대한 추측이 must have pp죠? 조동사에 have pp가 붙으면 과거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연결 지으세요. 이런 must가 have pp 없이 조동사로 must가 쓰이면 두 가지 뜻이지. 무슨 뜻이다? must 혼자 나오면 의무, 해야 한다. 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여러분? must가 혼자 나오면 첫 번째 뜻은 의무야, 해야 한다. 근데 must는 해야 한다는 뜻밖에 없어? 아닌데 두 번째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추측으로 쓰일 수 있잖아. 그래서 must have pp는 의무 말고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추측을 과거로 대입시키는 것 뿐이라고요.
그럼 must, have, pp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했음에 아니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과거의 느낌을 해석하셔야겠죠? 현재일 땐 뭐뭐 임에 틀림없다잖아. 그럼 must, have, pp는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얘네들은 낯선 이 유럽인들의 매너와 관습에 호기심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의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계속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s always have는 여러분 좀 체크할까요? 얘는 하나의 표현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 As always happens는 항상 그렇듯이 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렇듯이. As always happen. 항상 그렇듯이. As always happen. 항상 그렇듯이. 두 개나 다른 문화가 come into contact은 접촉하다죠. 두 개나 그 이상의 문화들이 접촉할 때면 항상 그렇듯이 뭐가 있었대요?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대요. 여러분들이 앞문장까지는 그냥 유럽인들과 미국,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만났다라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졌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했냐? 두 문화가 만나면 항상 그렇듯이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라고 떴다라는 거는 이제 둘이 만났다라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중심 소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 두 문화가 교류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소재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둘이 만났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야. 이 둘이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됐다라는 게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지. 이런 힘들지만 해보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도움 많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 저희 독해 선생님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뭔지 알아? 저희 독해 선생님은 그냥 지문만 냅다 다 해석하시고 문제 풀고 그냥 계속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이 내용을 하다가 저 내용을 하는데 왜 갑자기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이렇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해소가 안 됐거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의 이 전환 지점 같은 것들을 자꾸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중심 소재는 이 두 원주민들 간의 유럽인들과 북미 원주민들 간 문화 교류에 대한 내용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더 가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요, 채택했대요. 뭐를요? 유럽 사람들의 방식을 채택했대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채택했대요. 뭐를요? 그들의 방식을 채택했다. 서로 문화를 교류했다라는 이야기겠다. 결과적으로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가 떴다라는 거는 얘네가 문화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원인인 것 같아. 그쵸? 그 결과로 이거잖아. as a result. 그 결과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요,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게 되었대요. 뭐에 있어서요? 미국의 문화에 있어서요. 특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언어, 예술, 음식, 그리고 government, 뭐 정부일 수도 있고요. 뭐 정치, 체제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인들의 문화 기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면서 문장이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중심 내용이 뭘까요? 얘네들이 문화 교류를 했어요. 이걸까요? 중심 내용은 뭐다? as a result 쪽이 중심 내용이다. 그 결과값이야. 결과면서 결론이죠. 글의 마지막 문단이나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as a result는 결론을 뜻해요. 그래서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즉 결과적으로면서 결론적으로의 역할까지 한다라는 거겠다. 여러분들도 예습을 해오셨을 때 이런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데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요. 앞이 원인이 나오고 뒤가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시그널이죠.
이러면 as a result는 문단 맨 마지막에 나오면 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as a result가 예를 들어 문장 중간이라던가 앞부분에 나왔어. 그러면 그것도 as a result 뒤가 다 결론일까? 중심 내용일까? 아니겠죠. 문장 중간이라던가 앞부분에 나오는 as a result는 그냥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포인트인 것 뿐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마지막 문단이라던가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as a result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결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내용 다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미국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게 끝. 문제 풀어볼게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1번으로 가볼게요. 영향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영향인데 뭐에 있어서? 미국 문화에 있어서.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미국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중심 소재 내용 다 들어가 있죠? 쉽게 갈게요. 2번 누구 보자마자 바로 속아? 2번. 누구야? 이런 왜 아닌지를 알아야 돼. 얘네 때문에 안 되죠. 이런 지금 중심 소재에 절대 유럽인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심 내용을 봤더니 미국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기여했다라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주인공이 유럽 사람들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속하시면 되겠죠? 3번도요. 3번도 누구 보자마자 바로 속하시면 된다? 그렇죠. 유럽 문화 보자마자 속하시면 된다고요. 중심 소재는 이거 두 개예요. 이 둘의 관계성이요. 그렇죠? 4번은 호기심인데요. 유럽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래. 누구에 대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호기심. 이러면 4번 지문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서로 호기심을 느꼈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그건 그냥 앞에 세부 내용일 뿐인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갑자기 정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유러피언은 들어오면 안 돼요. 5번도 language, English 우리가 방금 읽은 문장에 있었어? 없었어? 미국 문화요. 특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 language요. 있었거든. 이런 출제자가 이런 패턴 되게 많이 활용해요. 우리가 문장을 여기까지 다 읽었지? 그럼 우리는 사람 심리상 앞부분에 읽은 단어보다 내가 가장 마지막에 읽은 단어가 머릿속에 꽂혀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오답 선지로 낸다고요. 여기 language가 여러분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language라는 건 이 유럽, 이 미국 문화의 스페시픽 포인트 아니야? 그치? 언어라는 건? 근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오늘 좀 쉬고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